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퇴임한 뒤에 가서 살게 될 양산 사저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올렸습니다. 아주 신경질적인 짜증을 내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글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글을 올렸다,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그 글이 아주 짧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 드린 다음에 한 가지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양산에 짓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그 퇴임한 뒤에 돌아가서 살게 될 그 사저에 대해서 이게 농지법 위반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지금 논란이 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지금 쓴 것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쓴 게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좀 짜증을 내는 듯한 해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지난해에 그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듯한 그 페이스북 글을 놓고 그게 지금 의사들을 폄하하고 간호사들의 노력, 코로나 예방을 방역에 대한 노력은 축혀 세우는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를 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놓고 이게 대통령이 직접 쓴 게 맞느냐 아니냐라고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참모진에서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라는 걸 언론에 흘리면서 대통령이 지금 페이스북에 많은 글들, 정책에 관한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 참모진들이 써주지만 대통령이 물론 읽어는 보는 거죠. 다 마지막 최종 감수는 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글이 좀 잘못된 건 참모들이 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참모들이 언론에 흘려서 기사화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지금 이 글을 보시면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대통령이 살 곳이 또 아니지 않느냐,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 한 개인의 감정, 지금 느낌이 들어가 있는 이 글은, 그것도 글도 짧고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맞다. 지금 청와대 확인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썼다면 도대체 지금 대통령의 감정 상태, 상황 판단 능력, 도대체 이게 지금 이래서 되는 일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거라서 지금 야당 측에서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좀 부풀려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양산 사저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그렇게 뭉치는 것 같이 들리는데 선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권이. 이 문재인의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은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이 이 의혹을 처음 제기를 해서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일보 기자, 부산일보 사장 출신으로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입니다. 그 양산에 대해서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사저, 또 그 옮겨갈 그 근처의 사저,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병길 의원이 충분히 취재를 해서 지금 의혹 제기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청와대가 계속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의혹이 더 커지고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난 1월에 이제 문재인이 사는 그 농지가 지난 1월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LH 직원들이 지금 신도시 투기하는 수법이 이렇게 농지를 사서 그 농지가 개발될 것을 알고 이렇게 농지를 샀다라고 하는 그 수법이 문재인의 지금 사저 농지 구입 수법과 거의 똑같다. 그래서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때, 선거 앞이다. 이렇게 뭉쳐서 안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민망합니까? 대통령이 민망한 게 아니고 이 지금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을 쳐다보는 국민들이 민망합니다. 좀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보도가 되고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이미 대통령의 이 농지법 위반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갖고 있는 양산의 사저도 1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갖고 있는 그 사저가 경호시설을 짓기에 또 경호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 땅이 어디냐 하면 양산 통도사 근처입니다. 그 주변은 오래전부터 아주 은퇴자들이 가서 살기에 좋은 환경이다. 경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탐내는 가고 싶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도사 근처에 그 근처에 집을 부지를 새로 구입을 한 겁니다. 1200평 가까이. 그 새로 구입을 하면서 그 부지 1200평 부지의 절반인 600평 정도가 농지라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대지로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 농지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실제 농민, 경작을 하는 농민이 아니면 굉장히 까다롭죠. 그게 농지법에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이가 이 땅을 농지를 구입을 하면서 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어떤 걸 위반했느냐? 지금 농지를 구입을 하려면 첫째, 농사를 실제 짓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입증을 하면서 지난 11년 동안 농사를 지어 왔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대선 출마하고 언제 농사를 지었느냐 라고 하니까 주말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부지에 집 옆에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그 집 옆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안병길 의원이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농경지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그 부지 대부분이 아스팔트로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보면 집 담 옆, 담 근처로 이렇게 되는 그 땅의 위치가 그래서 담 옆이니까 아스팔트를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서 농사를 지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한 문재인이가 11년 동안 자신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그 양산시청에다가 얘기를 한 것도 터무니없거니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증거로 내놓은 그 농경지도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농지를 구입하고 나면 농지법에는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증명서, 농약을 구입했다는 증명서 이런 걸 계속 그 시청에 내줘야 합니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서울에서 매 주말마다 지금 양산을 아니면 2, 3일마다 양산을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서류는 제출을 그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더 중요한 건요. 이거는 지금 농경지를 구입한 이유가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목적을 놓고 농경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형질 변경을 예상하고 한 거예요. 이러는 경우는 지금 거기 양산 거기에도 수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농경지와 대지, 주택을 짓는 그 가격 차이가 수백 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얘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얘기가 된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해명하고 있는 것은 귀촌, 은퇴하고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절차와 똑같이 지금 대통령도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했습니다. 귀촌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구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서 곧 은퇴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나 뭐 어디에 농경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해서 또 실제 짓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은 대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농경지를 살 수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시청이나 군청에. 근데 이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은 그 농경지를 다른 용도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익을 당장 가능한 거죠. 지금 신도시에 그 LH 직원들이 투기를 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건 개발될 게 뻔한 계획이니까 그 농지를 산 겁니다.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해서. 그래서 이 수법이 지금 대통령과 똑같은 수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느 누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경지를 살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농경지를 형질을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다 계획하고 형질이 변경되면 수십 배, 수백 배 땅값이 뛰는 걸 다 알 수 있는데, 그럼 모두 부자가 되게요. 이걸 좀스럽다고 합니다. 도대체 문재인의 통은 얼마나 크길래 이게 좀스러운 겁니까? 이게 좀스럽다면 LH 직원들이 지금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것도 좀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이가 농경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나중에 수백 배, 수천 배의 땅값의 차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일을 한 게 좀스러운 일이라면 지금 전국을 놓고 벌쳐지고 있는 LH나 모든 땅 투기가 모두 좀스러운 게 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맞습니다. 경호시설이 있습니다. 경호시설만은 국가 예산으로 짓게 됩니다. 이 문재인의 사저의 경호시설도 한 4,500평 되는데 이것도 4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국가 예산으로 지어줍니다. 경호시설 부분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죠.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고 팔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호시설 부분만을 제외한 건 대통령의 사저, 대통령의 돈으로 샀고, 문재인은 지금 이거 10억을 주고 산 거거든요. 샀고 또 지었기 때문에 그건 개인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지가 않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봉화 사저, 봉화 마을에 가면 사저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사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만큼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한 1,300평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사저가 1,150평 정도니까 조금 더 큽니다. 이 봉화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또 소환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을 소환한 이유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마을 사저도 이 임야를 사들여서 이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임야를 사들여서 형질 변경을 했는데, 자신도 지금 농지를 좀 사들여서 형질 변경하는 것까지를 좀스럽게 거론하느냐, 의혹을 제기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임야를 가지고 형질 변경한 것도 당시에 엄청나게 문제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임야 형질 변경한 것도 지금 듣기로 수백 배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할 때 그 당시 야당에서 아방궁이다, 너무 화려하다라는 비판을 했는데, 사실 내부 시설은 아방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나중에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화려한 건 아니었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1,300평이라는 부지가 꼭 필요하냐는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1,300평이 아니면 그렇게 임야를 형질 변경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대통령 부부가 사는데
경호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300평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경호 부지 4,500평을 빼도 7,800평이 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렇게 농지를 구입해서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저래 농지를 구입해서 형질 변경까지 저렇게 하느냐, 무리하게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의혹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땅 투기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저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경호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그 평수도 1,000평이 넘어서 상당한 규모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 옮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땅 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둘째, 지금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려면요, 거기 그 통도사 주변에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팔려고 나와 있는, 뭐 제가 그쪽 출신이고 거기서 기자 생활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주변을.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로 나와 있는 택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택지만 농지보다 훨씬 비싸죠. 뭐 1,000평 아니라 2,000평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지 않고 이러는 겁니다. 왜 굳이 1,200평이나 되는 땅을 꼭 사야 하며, 농지까지 포함해서. 이런 의혹을 벗어나려면 그냥 택지를 사면 됩니다. 돈이 좀 더 들죠. 근데 왜 굳이 택지를 사지 않고 농지를 사느냐라는 겁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의혹이. 지금 그 의혹을 자신이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자신의 지금 뭐 생각은 나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임야, 자신은 농경지 좀 해서 아방궁 아닌 아주 뭐 수수하게 뭐 자연 친자연적인 그런 사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괜히 문제 삼지 마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전혀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혀 부적절한 행동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 또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모든 절차는 법대로 이행하고 있다. 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변호사 출신인 자신이 조목조목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밝히지를 않습니다. 문재인의 이 SNS에 대해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더 좀스럽고 민망하다. 대통령이 민망한 게 아니다. 라는 내용에서부터 농민단체들은 농지법을 어겨가면서 또 영농 사실은 확인만 하면 지금 금방 다 드러날 일을, 퇴임 뒤든 언제든 다 드러날 일을 이런 투기 대상으로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글도 올리고, 이준석 전 의원은 저도 민망하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 저도 민망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양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의 윤영석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놓고는 1년도 되지 않아서 대지로 전용하여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윤영석 의원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댓글을 올린 것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대통령의 딸, 대통령의 처남, 지금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마당에 또 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제기한 안병길 의원도 이 모든 것은 국민 기만 행위다. 빨리 농사는, 농경지는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다른 옆에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 SNS 글을 보고 대통령이 직접 쓴 게 맞느냐라고 의심을 하기까지 생각을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댓글에도 올리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이렇게 지금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낼 문제입니까 지금? 어제는 변창흠이가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했고, 그 LH의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를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해명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정청내는 대통령의 분노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분노할 일입니까 이게? 이 상황 인식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가서 대통령이 그 세월호 학생들을 추모하면서
그 추모의 글에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한 것 기억하시죠? 그 다음 조국 사태 때 조국의 그 내로남불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빚을 갖게 됐다. 국민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또 지난 1월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그 정인이 문제, 그 정인이 문제가 그게 입양의 문제, 입양 제도의 문제입니까?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상식과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 어제 지금 이 상황이 이 대통령이 짜증을 내고 이게 지금 분노를 하고 이 신경질을 낼 일입니까? 전혀 지금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 앞으로 이 같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이렇게 힘든 일들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더 많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